800-7070이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겠다 하셨는데 연합뉴스에서 김영현 후보자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기에 번호로 연락 전화를 800-5002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7070이 누가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답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5월 28일에 JTBC에서 이종섭 장관이 8005-7070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 난 다음 날, 즉 5월 29일 대통령 경호처는 800-7070 번호를 해지하고 재개통합니다. 맞죠? 맞죠? 네, 번호를 해지하고 재개통한 이유가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 통화 기록이 이 경우에는 1개월만 남게 됩니다. 그 이전 통화 기록을 확보하지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 똑같은 번호를 쓰면서 해지하고 재개통한 이유를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개월만 남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800-7070이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겠다 하셨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연합뉴스에서 김영현 후보자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기에 번호로 연락 전화를 800-500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본인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저희가 어제도 물론이고 오늘 오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800-5002로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 어딘가요 했더니 경호처장실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 번호가 국가기밀이라는 경호처장실의 번호가 저기에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800-7070이 국가기밀이라는 얘기입니까? 답을 해주시고요. 전 국가기밀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아니하고 두 번째 증거인멸을 위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면서도 해지하고 재개통한 것입니다. 그거는 KT에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 이종섭 장관께서 쓰셨고 지금 그 신임 안보실장께서 쓰고 계신 그 비화폰 계속 받아 쓰실 것입니까? 예, 원래 비화폰은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신 장관님께도 제가 똑같이 물었는데 비화폰은 통신 기록은 남지 않지만 앱 사용 기록은 그대로 남아서 국방부 안에 앱 사용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번 질문 이후로 어느 국방부 관계자도 저에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앱 기록, 비화폰의 앱을 통해서 통화를 하니까요. 앱 기록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는지, 지금 보관되어 있는지, 혹시 없앴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신 장관님도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님 입장에 좀 거북한 일입니다만은 제가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입장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실 건데 17사단 사건 아시죠? 네. 네. 그 사건이 아주 본인에게 중요한 사건이셨고 그 사건에서 이모 대령이 무고죄가 성립되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실형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네. 예. 근데 이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17사단장 시절에 당시 임병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살신성인이다, 의로운 죽음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혹시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다 진실이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무고죄 판결 중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두 개의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당시 아까 다른 사람입니다. 이모모 소령, 지금은 중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부관 참모였는데 당시에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사단장께서 사망 경위를 조작하라는 이유가 전혀 없다. 화상회의 시스템 통해서 이상훈 대령이 사단장에게 조작된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하고 후보자님은 그걸 통해서 혐의를 벗으셨죠.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부관 참모뿐만 아니라 20명이 넘는 증인이 동일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또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진술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 이상훈 대령이 중징계 받으면 진급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예, 직접 관련되셨을 거니까.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진술하고 지금
보였던 두 개의 진술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이 진술이 이모 그 부관 참모의 진술이 재판에서 결정적 진술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결정적 진술이 당연히 후보자님께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인데, 이 진술을 한 사람이 부관 참모 이영선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이영선이라는 사람이 현재 용산의 의전 비서관실에 근무 중이죠. 맞습니다. 맞죠? 이 사람이 실제 대통령실로 파견된 날짜가 23년 8월입니다. 네. 실제 이 이영선 씨는 이영선 부장은 22년 8월부터 근무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요한 문제라서 그 이영선 중령의 자기 페이스북에도 스스로 적혀 있습니다. 즉 불법 파견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이영선 이 중령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통상 파견되면 전속 수리돼야 되는데 일부러 공식적 파견 전에 1년간 불법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이 그 후보자님께 매우 유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후보자님이면 그 혐의를 거셨는데 그분이 지금 의정비서관실에 있었고 게다가 정식 파견 전에 1년 이상 불법 파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경위를 잘 설명해 주시죠. 네. 네, 후보자님 지금 그 조국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17사단장 하실 때 그 사건 개요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조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 좀 긴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핵심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연대장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 왔냐면 강변에서 수초 제거 작업하다가 2명이 빠졌는데 병장이 일병을 밀쳐내고 자기는 못 빠져나왔다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전역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업 안 나가도 되는 인원이 솔선수범해서 나갔다. 그래서 이거 참 훌륭한 친구구나. 후속 조치를 잘 하세요. 그게 지휘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휘보고를 근거로 해서 우리 연대장이 어떻게 이걸 바꿨냐면 사단장이 그 병장이 그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우리 이대령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거짓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그 실토를 하고 더 이상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한 상태에서 군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돼가지고 중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 중징계를 나오니까 이제 이 친구가 대령 진해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 대령 진급이 안 되고 중령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사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령만큼은 꼭 안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야 근데 네가 자꾸 계속 거짓말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못 믿겠다. 제 질문이 이상훈 대령에 대한 게 아니라 이영선 대령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다는 것은 이영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아까 우리 조국 우리 존경하는 조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제 진술이 번복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한 걸 실토하고 심지어는 혈서까지 써가지고 다시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제가 군단장에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경징계로 낮춰서 대령은 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본인이 이제 두 번 다시 이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 자기가 그 뭐 여기에 대해서 다 승복한다. 그래놓고 6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걸 이제 끄집어내서 인권위에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영선 대령뿐만이 아니고
한 20여 명의 정인들이 다 이런 진술을 같이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이영선 대령만 이 진술을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진술을 하면서 이영선 대령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 당시에 당직 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꿰뚫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 진술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그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받고 또 수면 조사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본인이 끝까지 정의롭게 이렇게 참 진실을 얘기하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게 후보자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네. 아주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이 이영선 중령, 당시 중령이죠. 지금 대통령이고 매우 고마우실 것 아닙니까? 진실을 밝혀주고. 네. 그건 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고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 이영선 대령이 실제로는 22년 8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상으로는 23년 8월부터라고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1년간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난 불법 파견 상태인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이 이영선 대령이 공식적으로는 의정비서관실에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 체계에 없는 이부속실, 즉 여사님이죠. 이부속실 행정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서 확인을 하고 별도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